우리는 화성의 날씨를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화성의 기온이 몇 도인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까지 나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지금 이 순간도 화성 표면을 달리며 암석을 긁고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화성에서 산소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인간은 화성에 발 한번 디뎌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달에 다녀온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마트폰이 나왔고 인공지능이 나왔고 재사용 로켓도 나왔습니다. 줄은 아폴로 시대와 비교조차 안 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근데 달에서 고작 두 발짝 더 나간 화성에 인간은 여전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계 의지의 문제일까요? 돈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화성은 인류 문명이 총력을 기울여야만 겨우 닿을 수 있는 현재 기술의 절대적 한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계선을 하나씩 아주 솔직하게 꺼내놓겠습니다. 장밋빛 미래 비전이 아닌 날것의 진실로요. 준비되셨나요?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한 점.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것을 전쟁의 신이라 불렀고 로마인들은 마르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는 그 붉은 점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갈 수 있다는 답을 손에 쥐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하루 길이가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같고 자전축 기울기도 25.2도로 지구의 23.4도와 비슷해서 계절도 존재합니다. 극지방엔 물 얼음이 있고 수십억 년 전엔 강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을 단순한 탐사 목적지가 아닌 인류의 두 번째 보금자리 후보, 즉 플래닛 B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초행성 충돌, 기후 대격변처럼 문명 전체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류는 반드시 다행성 종족이 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공상이 아닙니다. 천체물리학자들이 진지하게 제기하는 인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갈 수 있는가는 이제 구식 질문입니다. 진짜 물음은 이겁니다. 살아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가? 그 앞에 놓인 장벽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이 도전의 진짜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화성으로 출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이겁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울 때는 약 5,500만 킬로미터, 가장 멀 때는 4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로켓 기술, 즉 호만전이 궤도 방식으로는 연료 효율이 가장 좋은 발사창이 약 26개월에 한 번 열린데 이 창을 통해 출발해도 화성까지 편도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을 보내고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이 귀환 직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상태로 화성에 착륙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귀환 문제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면 다음 지구화성 발사창이 열릴 때까지 최소 14개월에서 26개월을 화성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왕복 기간을 모두 합하면 화성 탐사 총 임무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에 달합니다. 나사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화성 탐사 기준 임무 기간이 약 900일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PR 추진 엔진이 시연되면 여행 시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하지만 유인 미션 적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시간 자체가 이미 우리의 적입니다. 지구에서 살면서 방사선 걱정을 해본 분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있으니까요. 태양과 우주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입자들을 이 방패가 끊임없이 튕겨내고 있습니다. 화성으로 가는 우주비행사는 이 방패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우주 방사선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에너지 입자와 우리 은하 밖에서 쏟아지는 은하 우주선입니다. 특히 GCR은 철이나 규소 같은 무거운 원자핵들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오는 것으로 현재 어떤 차폐 물질로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두꺼운 알루미늄 벽이 2차 방사선을 만들어 더 위험해지는 역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019년 미국 캔자스 주립대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왕복 화성 탐사 기간 동안 우주비행사의 암 발병률은 최대 39%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사가 허용하는 직업적 방사선 한도인 생애암 발생 위험 증가율 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암만이 아닙니다. GCR의 고에너지 중이온은 뇌 조직을 직접 뚫고 지나가며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2017년 유시어바인 연구팀의 동물 시험에서는 화성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된 쥐들이 불안, 기억력 저하, 인지 기능 감퇴를 보였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가 경미한 인지 저하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사선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025년 3월 ISS에서 9개월을 보내고 돌아온 우주비행사 수니 윌리엄스의 귀환 장면 기억하시나요? 드것에 실려 나오며 제대로 걷지 못하던 그 모습. 그것이 불과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곳은 익숙한 지구였습니다. 화성에 간 우주비행사는 그 상태로 낯선 행성에 착륙해야 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입니다. 70kg인 사람이 화성에서는 26.6kg처럼 느껴지는 셈입니다. 얼핏 편할 것 같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뼈와 근육은 평생 지구 중력 일지 환경에서 진화했습니다. 중력이 줄면 신체는 그것을 불필요한 구조물로 인식하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한 달에 약 1%에서 2%의 골밀도가 감소합니다. 2년 반 화성 체류 후엔 70대 노인 수준의 골다공증에 준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시력 저하입니다. 저중력 환경에서는 체내 체액 분포가 변하며 두개강 내 압력이 높아지고 이것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장기 우주 체류 우주비행사의 30%에서 40%가 귀환 후 시력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우주비행사. 비원 공상과학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서 화성에 도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구 대기압의 0.6% 수준이고 산소는 0.13%에 불과합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이며 자외선 차폐막과 없습니다. 우주복 없이 화성 표면에 나서면 수분 안에 사망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밀봉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다 가져가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술 기준으로 화성까지 화물 1kg을 보내는 비용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 때문에 ISRU, 즉 현지 자원 활용 기술이 화성 탐사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첫 발은 이미 뗐습니다. 나사의 목시 장비가 퍼서비어런스 로버에 탑재되어 화성 대기의 이산화탄소에서 순도 98% 이상의 산소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임무 종료까지 총 122g을 생산했는데 원리 자체는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4명의 우주비행사가 귀환 로켓 연료로 필요한 산소만 해도 25톤입니다.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죠. 2025년 3월에는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습니다.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이 화성 토양에 포함된 과염소산염이 갑상선 기능 장애와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자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아 장비 틈새로 침투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화성의 현지 자원은 생존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협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몸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화성에서 지구로 전파 신호를 보내면 최소 3분에서 최대 22분이 걸립니다. 가족에게 나 잘 있어 라는 문자를 보내면 받는데 최대 22분, 답장이 오는데 또 22분입니다. 전화통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지구 의료진의 지시를 받는데 최대 44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휴스턴의 화성과 유사한 격리 환경을 조성한 채프릴 모의 화성 서식지에서 45일간의 고립 생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불과 45일이었는데도 참가자들은 팀 갈등, 수면 장애, 무기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실제 화성 임무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좁은 공간에 최소 4명이서 2년 반을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지구 소식은 수십 분의 지연을 두고 들려오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없습니다. 생일도 가족의 죽음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우주정신의학 연구자들은 이를 제3의 분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임무반부로 갈수록 심리적 저하가 심해지는 패턴입니다. 지울로 로켓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고 방사선을 막는다 해도 인간의 정신이 버텨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화성에서 가장 취약한 시스템은 컴퓨터도 엔진도 아닌 인간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화성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2월 23일 현재 아르테미스2 미션은 기술적 문제로 3월 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4월 1일 이후 발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 미션은 4명의 우주비행사가 오리온 캡슐을 타고 달을 선회하는 것으로 무려 50여 년 만에 인간이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심우주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단순히 달에 다시 가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달을 화성으로 가기 위한 훈련기지이자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화성을 향한 인류의 장기 전략입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쉽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페이스 X는 당초 2026년 말 무인 스타쉽 화성 탐사를 목표로 했으나 2026년 2월 현재 달기지 우선 전략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2027년 3월 무인달 착륙을 먼저 달성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화성 탐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정이 바뀌었을 뿐 방향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한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은 2025년 12월 대한민국 화성탐사전략 2025-2045를 공식 발표하며 2030년 스타쉽을 활용한 국산 탑재체 화성 실증, 2035년 독자 화성 궤도선, 2045년 화성 착륙선 발사라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화성 탐사는 이제 몇몇 강대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인류는 화성에 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말하면 가능하다와 아직은 안 된다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로켓도 있고 궤도 역학도 이해하고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음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차폐의 완전한 해결책도 저중력 환경에서의 신체 보호 기술도 2년 이상의 심리적 고립을 안정적으로 버티게 해줄 시스템도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미완성이라는 단어가 절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순간 가능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최초의 동력 비행기가 날아오른 1903년, 아무도 66년 후에 인간이 달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전이 먼저 시작되고 기술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화성 탐사의 진짜 의미는 목적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되는 방사선 차폐 기술은 지구의 암 치료에 응용될 수 있고, 화성에서 식물을 키우는 기술은 지구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극한 환경의 에너지 시스템은 오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성을 향한 여정은 인류 문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엔진입니다. 화성에 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예도 아니오도 아닙니다. 답은 지금도 발사대 위에서 연료를 채우고 있는 로켓 안에 있고, 밤을 새워 방정식을 풀고 있는 과학자의 손끝에 있으며, 화성을 꿈꾸는 어떤 아이의 눈빛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대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입니다. 화성은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멀리 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덕후 K였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